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알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때는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똑같이 통과해 본 사람이거든. 밤새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고 카톡의 숫자 1이 사라졌는지 수백 번 확인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봐 소리도 못 키우고 진동 소리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그 시절 말이야. 누군가의 뒷모습만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내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다 버린 채 잘 지내냐는 구질구질한 안부를 묻고 답장 하나에 온 세상이 다 밝아졌다가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게 얼마나 사람을 좀먹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런데 말이지,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녀는 내가 완전히 망가질 줄 알았대. 내가 무너지고 빌고 매달리면서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쫓아다닐 줄 알았던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보여준 사랑은 너무나 헌신적이었고 내 세상의 중심은 온통 그녀였으니까.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지더라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지.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역이었어. 그런데 그 무너진 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그 눅눅한 바닥에서 문득 깨달음이 오더라. 여기서부터는 내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겠다는 이상한 확신 말이야.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늘 상대방의 눈치를 봤지. 내가 뭘 해줘야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줄까?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기분 좋아할까? 이런 고민만 했거든. 한마디로 내 행복의 리모컨을 상대방 손에 쥐어줬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 리모컨을 내가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만 몰입했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저 멀리서 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하더라고. 예전에는 나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감히 연락도 먼저 못하고 그저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몰래 훔쳐보면서 밤잠을 설치게 된 거야. 이게 단순히 내가 운동 좀 해서 몸이 좋아지고 책 좀 읽고 겉모습이 번지르르해져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 변화는 내 안에 중심이 잡혔을 때부터 시작된 거였어. 그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었지. 이름만 들으면 좀 거창하고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어.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마음이나 금욕주의쯤 되려나? 근데 이거 생각보다 단순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나 스스로 지키는 거야. 외부의 반응이나 타인의 평가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는 삶. 처음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할까 싶었어. 워낙 남의 눈치 많이 보고 비교하는 문화가 강하잖아.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되더라고. 아니,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만 이 삭막한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 요즘 연애 솔직히 너무 피곤하잖아. 모든 게 계산적이고 진심보다는 누가 더 우위에 서느냐를 따지는 게임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카톡 답장 시간을 맞추고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라는 이상한 논리가 지배하고 진심을 표현하면 가벼워 보일까봐 꽁꽁 숨기고 내가 왜 이런 소모적인 게임에 내 소중한 시간을 써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만의 기준을 세웠어. 이름하여 스토아식 연애 전략. 이건 단순히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이 아니야.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존엄하게 지켜내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설계도 같은 거지.
이 원리를 모르면 너는 평생 사랑이라는 이름의 노예 생활을 반복하게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도 네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놓치게 되고 너를 상처 주는 사람한테도 자꾸 구걸하게 되지.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 상대방이 연락을 좀 늦게 해도 예전처럼 불안해서 미칠 것 같거나 매달리지 않게 돼. 내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걸복걸하지 않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야. 나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형제들이 한 명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해서. 나도 누군가가 처음에 이런 진실을 말해줬다면 훨씬 덜 고생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이건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영상이 아니야. 이건 네 삶을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전 설계도야.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는 왜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아질까? 내가 겪었던 상황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사람이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한 순간들이었어. 처음에는 내가 커피 한 잔만 사다 줘도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뭘 해도 별 감흥이 없는 반응에 점점 지쳐갔지. 퇴근하고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그 사람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달려가서 챙겨줘도 그게 감동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기본값이 되어버린 거야.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때의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사랑하니까 참는 거고 사랑하니까 내가 좀 더 희생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 파괴였어. 그리고 그 희생은 소리 없이 나라는 사람을 깎아먹고 있었지. 사람이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돼. 고맙다는 말을 생략하기 시작하고 같이 대화할 때 눈 대신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고 내가 힘들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면 위로 대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거나 또 왜 그래? 라는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오는 시기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모든 노력은 관계의 유지비 정도로 전락해버려. 거기서 조금이라도 노력이 줄어들면 너 변했다, 예전 같지 않네 라는 가스라이팅 섞인 비난이 돌아와. 그때가 진짜 지옥이었어.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내 가치가 상대방의 기분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그 비참한 기분, 너희도 알잖아. 그런데 그 감정의 정체를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나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 다만 내가 나 자신을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으로 밀어버렸을 뿐이야. 생각해보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과연 누가 나를 소중하게 대접해주겠어? 내가 내 자존심을 바닥에 깔아줬는데 상대방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어. 내가 먼저야. 내 감정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내 가치를 지키는 경계선을 명확히 했지. 신기하게도 나를 아끼기 시작하니까 사람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 예전에는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나한테 조금 친절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덥석 관계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지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게 돼. 이런 변화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나를 만만하게 보고 떠났던 사람이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거야. 예전에 나였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은 달려나갔겠지만 지금은 조금 통쾌하면서도 덤덤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요동치지는 않아. 감정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순 있겠지. 하지만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전에 그 호구 같던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야. 내 목소리 톤 하나, 대화를 대하는 태도 하나에서 예전에 그 만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래서 괜히 SNS 스토리를 염탐하고 내 일상에 반응하며 간을 보는 거지.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이 널 떠났다고 해서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비참한 결말이 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지금은 당장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밤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어. 당연해. 그만큼 진심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견뎌봐. 그 감정의 파도를 넘기고 나면 그 안에 진짜 큰 선물이 숨겨져 있어. 바로 너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거든. 무너진 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 바로 너 자신뿐이야. 아무리 친한 친구가 위로해주고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도 결국 그 바닥에서 발을 굴러 올라오는 건 네 몫이지. 진짜 변화는 네 안에서 스스로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아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거야. 대부분의 남자는 바닥에 추락하는 걸 죽기보다 두려워해. 나도 그랬어.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 그런데 말이지, 바닥에 닿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감각이 있어. 그건 바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안도감이야. 단단한 지면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위를 올려다볼 수 있게 돼. 사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야. 네 인생에서 너를 갉아먹던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주 단단한 빌딩을 세우기 위한 재건축 과정인 거지. 나 역시 그 차가운 바닥에서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가치를 상대에게 구걸하는 행위였다는 걸 말이야. 그전에는 늘 상대의 기분에 내 하루가 결정됐지. 그녀가 웃으면 내 세상이 밝아졌고, 그녀의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하루 종일 전전긍긍했어. 그런데 바닥을 치고 나니 비로소 질문의 방향이 바뀌더라고. 왜 그녀가 나를 떠났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그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내버려뒀을까라는 질문으로 말이야. 이게 바로 진짜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나는 하나하나 나를 재조립하기 시작했지. 그 중심에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있었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남자라면 참아.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에 있어. 그녀의 마음, 네가 통제할 수 없어. 그녀의 연락, 네가 강요할 수 없지.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네 태도와 네 시간, 그리고 네 감정은 100% 네 통제하에 있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어떤 태풍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키는 거대한 바위가 되는 연습을 시작한 거야. 사실 요즘 한국에서 연애하기 진짜 힘들잖아. 밀당이니 썸이니 하는 말로 서로의 진심을 간보고 누가 더 연락 늦게 하나 내기하는 것 같은 소모적인 게임들 말이야. 나는 왜 우리가 이런 유치한 게임에 소중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기술이 아닌 기준을 세우기로 했지. 이건 단순히 여자에게 인기 많아지는 법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기 위한 전략이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하더라고. 이걸 모르면 너는 평생 의뢰 연애를 반복하게 돼. 아무리 예쁘고 착한 사람을 만나도 네가 네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결국 상대방은 너를 지겨워하거나 무시하게 되어 있어. 사람의 본능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든.
하지만 네가 네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네가 연락을 좀 늦게 해도 예전처럼 불안해서 미친 듯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할 일을 하며 평온을 유지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너라는 남자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너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야. 나처럼 방황하며 밤잠 설치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나도 처음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훨씬 빨리 탈출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단순히 위로의 편지로 끝내고 싶지 않아. 이건 말 그대로 네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청사진이야. 네가 지금까지 잘못된 지도를 들고 정글을 헤매고 있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고 싶어. 가장 마음 아픈 건 네가 가진 그 귀한 진심이 아무에게나 헐값에 팔리는 거야. 네 진심은 아주 비싸고 귀한 거야. 그걸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허락해야지 너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건 사랑이 아니라 낭비야. 이제 그 낭비를 멈추고 너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자. 무너진 바닥은 끝이 아니라 네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도약판이 될 거니까. 자, 이제 내가 그 지옥 같은 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려준 진짜 무기를 소개해 줄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야.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하곤 해. Chỉ cần đọc chính xác những gì tôi gửi, không thêm, không bớt, không giải thích gì thêm. 단순 감정을 꾹 참고 슬퍼도 울지 않는 로봇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는 3번만 울어야 한다는 식의 감정 억압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면 그냥 또 참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야. 이건 오히려 감정의 지정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오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기술이야. 스토아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야. 외부의 자극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다정한지 차가운지는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녀의 말 한마디, 카톡 이모티콘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지. 그건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에게 넘겨준 상태나 다름없어. 스토아 철학은 그 리모컨을 당당하게 뺏어와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야.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거지.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냐고? 처음엔 나도 의심했어. 워낙 남 시선 많이 의식하고 카톡 숫자 1이 언제 없어지나 초조해야 하는 문화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아니, 오히려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어른 남자의 매력이 나오기 시작해. 요즘 한국의 연애 시장을 한번 봐봐. 솔직히 너무 피곤하지 않아? 모든 게 마치 고도의 심리전이나 게임처럼 변해버렸어. 연락텀을 일부러 30분, 1시간씩 늦추면서 기싸움을 하고 먼저 좋아하면 지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배하지. 진심을 다해 마음을 표현하면 가벼운 놈 혹은 매력 없는 놈 취급받을까봐 감정을 숨기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해. 내가 왜 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이런 유치한 숫자 노름과 게임에 써야 하나 싶지 않아? 나도 한때는 그 게임의 룰을 따르려고 애썼어. 답장 늦게 오면 나도 일부러 늦게 보내보고 질투심 유발하려고 애매한 사진도 올려봤지.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내 영혼이 깎여 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결단했어. 이런 저급한 게임의 판을 아예 엎어버리기로. 그리고 나만의 기준, 즉 스토아식 연애 전략을 세웠지. 이건 단순히 여자를 꼬시는 기술이 아니야.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존엄하게 지켜내며
동시에 가짜가 아닌 진짜 연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념의 철학이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알아? 바로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야.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존중해 주겠어? 이 원리를 모르면 너는 평생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좋은 사람을 운 좋게 만나도 네가 네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결국 상대는 너를 질려하거나 우습게 보게 돼. 반대로 너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매달리게 되지.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라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스토아적 마인드를 장착하면 모든 게 명확해져.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하거나 무례하게 굴러도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매달리지 않아. 왜냐? 내 가치는 그 사람의 연락 빈도로 측정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 그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야. 나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며 밤을 지새우는 형제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덜 고생했으면 좋겠어. 나도 처음에 이런 진실을 누가 옆에서 형처럼 말해줬다면 그 비참했던 20대와 30대의 절반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이건 단순히 책에서 읽은 지식을 읊는 게 아니야. 내 피와 눈물이 섞인 실전 교본이야.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오며 자존심 다 깎이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스토아 철학은 네 마음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내가 제안하는 연애 전략은 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될 거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남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녀가 너를 다시 보게 만드는 진짜 시작이야.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자. 요즘 연애 진짜 피곤하지 않아? 이상하게 모든 게 계산적이고 진심보다는 무슨 고도의 심리전이나 게임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잖아. 유튜브나 커뮤니티 조금만 뒤져봐도 그래. 연락텀은 상대방이 보낸 시간만큼 똑같이 맞춰야 한다.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면 기선제압당해서 지는 거다. 감정 표현을 너무 솔직하게 하면 가벼운 남자 혹은 쉬운 남자로 보이니까 적당히 숨겨야 한다. 이런 말들이 무슨 대단한 연애 비법인 양 떠돌고 있더라고. 나도 한때는 그런 말들에 휘둘려서 핸드폰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 답장을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 왠지 30분은 참아야 내가 더 가치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현타 오는 일이지. 내가 왜 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이런 유치한 게임에 써야 하나 싶더라고. 내가 무슨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왜 내 진심을 점수 따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해. 그래서 나는 결단했어. 이런 저급한 게임의 판에서 아예 내려오기로 말이야. 그리고 그 대신 스토아식 연애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웠지. 이건 단순히 여자를 유혹하거나 밀당해서 이기기 위한 얄팍한 기순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존엄하게 지켜내면서 동시에 가짜가 아닌 진짜 연결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정리한 내 인생의 가이드라인이야. 많은 남자가 놓치는 게 있는데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핵심이더라고. 이걸 모르면 너는 평생 을의 연애,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하게 돼. 네가 아무리 좋은 사람, 소위 말하는 벤치녀를 만나도 네가 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져. 상대방은 네가 주는 그 과도한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너를 함부로 대하게 되지. 반대로 너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한테는 자꾸만 내가 더 잘하면 이 사람이 변하겠지라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 매달리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원리를 딱 깨닫고 나면 마음속에 엄청난 평온이 찾아와.
상대방이 연락을 좀 늦게 해도 예전처럼 손이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아.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구걸하지 않게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나처럼 방황하며 밤을 지새웠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해서. 나도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누가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해줬다면 그 비참했던 짝사랑과 의뢰 연애로 낭비한 시간들을 훨씬 줄였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단순히 위로로 끝내고 싶지 않아. 이건 말 그대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되찾아주는 설계도야. 지금까지 네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가 네 가치를 먼저 알아봐 줄 때 비로소 세상도 너를 제대로 대접하기 시작할 거야. 진짜 멋진 남자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자, 이제 내가 이름 붙인 스토아식 연애 전략의 진짜 알맹이를 이야기해 줄게. 이건 단순히 누구를 꼬시는 유혹의 기술이 아니라고 했지? 이건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생존 전략에 가까워. 많은 남자가 연애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승인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녀가 나를 멋지다고 해줘야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줘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타인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녀가 나를 싫어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녀가 떠날 수 있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엄청난 자유가 찾아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상대방이 연락을 좀 늦게 하거나 나를 서운하게 해도 내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 그냥 저 사람은 지금 바쁜가 보네, 혹은 저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좀 다르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중심이야. 이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너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녀의 기분이 곧 나의 기분이 되고, 그녀의 변덕에 내 하루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참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지. 생각해봐.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만큼 시간 낭비인 게 또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왜 몰라줘? 라며 하소연하는 건 사실 상대방에게 내 목줄을 쥐어주며 제발 나 좀 예뻐해줘 라고 구걸하는 거나 다름없어. 스토아적 마인드를 장착한 남자는 절대 구걸하지 않아. 내 가치는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쏟는 진심은 그 자체로 고귀한 거야.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더 큰 사랑을 주겠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미련 없이 그 마음을 거두는 것, 그게 진짜 남자의 태도야. 이걸 깨닫고 나면 연애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예전에는 그녀가 연락을 늦게 하면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봤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연락이 안 오면 오케이, 그럼 내 시간이나 갖자 하면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러 가. 네가 네 삶에 몰입하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너를 더 궁금해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너라는 더 이상 그녀의 관심에 목매는 쉬운 남자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거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해서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되어 있어. 내가 이 이야기를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이유는 우리 한국 남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착한 남자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야. 무조건 잘해주고 다 맞춰주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지. 하지만 그 끝은 대부분 배신 아니면 상처뿐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이제 그 낡은 설계도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도면을 그렸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해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단호함. 그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너는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거야. 나도 처음엔 이게 참 어려웠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어도 되나 싶기도 했지. 하지만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야. 내 평화와 자존감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너는 계속해서 상처받는 연애의 굴레를 돌게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도 네 불안함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네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되겠지. 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져.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홀가분한 기분, 너도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나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은 그 찰나였어. 처음에는 내가 퇴근길에 사간 소소한 간식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고마움이 어느새 사라지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더라고. 내가 뭘 해도 별 감흥이 없는 그 무덤덤한 표정을 마주할 때 내 안에서 무언가 톡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가서 챙겨줘도 그게 감동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 서비스가 되어버린 거지.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때 나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사랑하니까 참아야 하고 사랑하니까 다 이해해줘야 한다고 나 자신을 속였던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 학대였어. 그리고 그 희생은 서서히 나라는 사람을 깎아먹고 있었지. 사람이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야. 이건 일종의 심리적 관성 같은 거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고맙다는 말을 슬쩍 생략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데이트 약속에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너는 언제나 거기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노력은 관계의 기본값이 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덜 하면 왜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비난이 돌아와.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남자처럼 느껴졌거든. 내 가치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그 비참한 굴레 말이야. 마치 나는 매달 따박따박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 가치는 누리면서 정작 그게 얼마나 귀한 비용인지는 잊어버린 거지. 그런데 그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었어. 다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뒤로 밀어두었을 뿐이야. 생각해보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가치를 지키지 않는데 과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어? 내가 나를 할인 품목으로 내놨는데 상대방이 나를 명품으로 대우해주길 바라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었지.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내가 먼저야. 나를 아끼고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가치를 지키는 명확한 선을 그었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 예전에는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나한테 조금 관심을 준다는 이유로 관계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인간적으로 존중할 줄 아는지를 먼저 보게 돼. 너희도 지금 혹시 그런 기분이 든다면 당장 멈춰서 너 자신을 봐봐. 네가 준 건 그냥 시간이나 돈이 아니야. 너는 너의 가장 귀한 네가 아무리 더 많이 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더 큰 기본값이 될 뿐이야. 진짜 무서운 건 네가 너를 뒤로 밀어낼수록 상대방은 너를 더 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사랑은 자기 희생의 배틀이 아니야.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성장하는 거지. 이제는 네가 먼저 너를 1순위에 둬야 해.
네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네 부재가 얼마나 큰 상실인지를 깨닫게 될 테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남자의 자존감이야. 너 혹시 지금 너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사랑하고 있진 않니?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다 퍼주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 듬직해야 한다. 여자 하나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랐지.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지갑이 좀 얇아져도, 내 잠이 좀 부족해도 상대가 기뻐하면 그게 내 행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냉정하게 말할게. 네가 하고 있는 그 자기 희생, 그거 사실 사랑이 아니라 너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커. 내가 그랬거든. 사랑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싸놨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결국 나는 내 가치가 낮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인정받아야 해 라는 낮은 자존감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꽉 차 있더라고. 그 희생은 결코 너를 구원하지 못해 오히려 너를 가장 만만한 호구로 만들 뿐이지.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나를 엑스트라 취급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주인공으로 대접해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 지옥 같은 관계를 끊어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를 1순위로 두는 것이었어. 그전에는 늘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뭘 해줘야 사랑받을까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건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내 커리어와 내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뭔지 말이야. 남들이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니,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이야. 내가 나를 지켜야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지, 내가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사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 예전에는 단순히 나를 필요로 하거나 외로움을 달래준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시작했었어. 상대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도 내가 참으면 되겠지 하며 버텼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를 먼저 보게 돼. 내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에너지를 빨아먹기만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인지를 구별하는 필터가 생긴 거야. 이건 오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이야.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니까 예전에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오더라고.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솔직히 조금은 통쾌했어. 한때 나를 배경음악처럼 취급하며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없는 삶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연락을 해온 거니까. 후회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전의 나였다면 당장 달려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더라. 감정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다시 그 비참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전에 그 자기 희생에 중독된 나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야. 이제 나는 그녀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빛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세상은 자꾸만 네 가치를 누군가의 관심이나 메시지 개수로 측정하라고 가르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네 가치 얼마나 많은 사랑을 퍼주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무례함을 참지 않느냐가 너라는 남자의 클래스를 결정하는 거야. 지금 혹시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며 자신을 깎아먹고 있다면 제발 그 에너지를 너 자신에게 돌려줘.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네가 그토록 갈구하던 존중과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 이건 복수극이 아니야. 그저 잃어버렸던 너라는 사람을 되찾는 과정일 뿐이야. 많은 사람이 이별이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매달리며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을 떠올려. 그래야 뭔가 제대로 끝난 것 같고 내 진심이 전달될 것 같거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별, 그리고 상대방의 뇌리에 평생 박히는 이별은 따로 있어. 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소동도 없이 조용히 물러나는 거야. 나 역시 그랬어. 예전의 나였다면 왜 그랬냐고 따지고 서운함을 토로하며 밤새 장문의 카톡을 보냈겠지. 하지만 그날은 그냥 조용히 떠났어. 내 마음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내 중심을 챙겨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야.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지. 그게 진짜 어른다운 이별이자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거든. 그런 나를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 설마 내가 진짜로, 그것도 이렇게 단칼에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왜냐하면 그녀의 머릿속에 나는 언제든 돌아가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녀는 아마 내가 그동안 줬던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 거야. 내가 준 건 단순히 시간이나 돈 혹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 나는 그녀에게 일관성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줬어. 세상 어떤 풍파가 불어도,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네 옆에 있어줄 거라는 그 절대적인 안정감 말이야. 말없이 이해하려 했던 노력, 힘든 순간에 조용히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 그런 것들이 공기처럼 그녀의 삶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배경음악쯤으로 여긴 거지. 하지만 그거 알아? 배경음악이 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 음악이 얼마나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지 깨닫게 돼. 나는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어. 이건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에 관한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귀하고 단단한 사람인지를 나 자신이 먼저 알아야 비로소 세상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하거든. 나 같은 사람들은 한번 무너질 때 처절하게 무너질 순 있어도 절대로 그 바닥에 오래 머물지 않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런데 예전처럼 시끄럽게 나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며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주 깊어지면서, 그리고 아주 고요하게 일어나지. 말수는 줄어들지만 말에 힘이 실리고 행동은 더 날카로워지며 삶의 기준은 훨씬 높아져. 그건 오만에서가 아니야. 이제는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아무에게나 쉽게 허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야. 이제 나는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됐어. 예전엔 그저 나를 좋아해 주기만 하면, 내 외로움을 조금만 달래주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줬짐.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 사람이 내 삶에 진짜 긍정적인 파동을 줄 수 있는지,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더 나은 남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먼저 생각하게 돼.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야.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야, 너 요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말은 줄었는데 뭔가 기운이 더 세진 것 같은 말을 해. 나 스스로도 느껴.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있다는 그 묵직한 감각 말이야. 이건 단순히 전 여자친구 있는 법 같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가 네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믿어. 지금 당장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침묵의 과정을 통해 너는 압도적으로 성장할 거야. 너는 절대로 누군가의 대체품이나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야.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안에도 이미 변화의 씨앗이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스스로를 다시 조립하자.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는 소년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남자로 일어서는 거야. 진짜 멋진 남자는 조용히 변하고 조용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법이니까. 나도 딱 그 순간이 있었어.
뭐 대단한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누가 나한테 큰 소리로 정신 차리라고 꾸짖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퇴근길 차 안에서 혼자 있었을 때였거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다가 혹은 침대에 그 순간을 기점으로 나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 그녀에게 복수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한 척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야.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조금씩 방향을 틀었을 뿐이지. 다시 책을 집어들고 엉망이었던 식단을 챙기고 운동화를 질질 끄는 대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 옷 하나를 입어도 그녀가 좋아할까를 고민하는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가를 생각하며 골랐지. 가장 중요했던 건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쉽게 여기던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 거야. 그 변화는 마법처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 그냥 묵묵한 꾸준함, 말 그대로 삶의 관성을 바꾸는 작업이었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 나만 아는 작은 변화였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끼더라고. 너 요즘 말수는 줄었는데 말에 힘이 실린 것 같다. 걸음걸이만 봐도 자신감이 넘치네. 예전 같으면 내가 웃는 것조차 그녀의 눈치를 받겠지만 이제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웃을 수 있게 됐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중심을 잡고 나니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그녀가 다시 나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야. 직접 연락하진 못해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슬쩍 내 안부를 묻는 그 눈빛이 느껴지더라고. 아마도 다시 내 안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겠지. 하지만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이제는 그런 그녀의 반응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던 그때의 그 남자가 아니거든. 나는 이제 사랑이라는 핑계로 무례함을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예전에는 마음을 주면 그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받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마음은 잠깐 머물다 가는 모텔이 아니고 내 감정은 누군가의 기분 따라 요동치는 갈대가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달은 거지. 그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내 세상이 확 바뀌더라. 나랑 결이 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내가 꿈꾸던 기회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졌어. 예전에는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한 미래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여. 그리고 그때쯤 그녀는 뒤늦게 깨닫는 거야. 그건 미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야. 그냥 아주 깊고 진한 후회지. 그녀가 잃은 건 단순히 옆에 있던 남자 한 명이 아니거든.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걸어줄 수 있었던 든든한 지원군, 함께 세워갈 수 있었던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었던 신뢰를 잃은 거야. 그녀가 몰랐던 게 아니야. 그냥 익숙함에 속아 보지 못했던 거지. 내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며 참아왔는지 이제야 떠올리며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고 있겠지.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 나는 그녀를 떠난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은 것뿐이야.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었어. 많은 사람이 이별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소위 말하는 레벨업이야. 그런데 여기서 90%의 남자들이 함정에 빠져.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미친 듯이 쇳덩이를 들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명품 셔츠를 사고 할부까지 끌어다 외제차를 뽑기도 하지. 그러고는 그 사진들을 SNS에 공들여 올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 이렇게 멋있어졌다는 걸 그녀가 봐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냉정하게 말할게. 이건 레벨업이 아니야. 이건 그냥 나 좀 봐달라는 처절한 외침, 즉 가짜 레벨업일 뿐이야. 네가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비싼 차를 타도 네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그녀의 반응에 가 있다면 너는 여전히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녀가 좋아요 하나만 안 눌러도 네 하루는 다시 무너질 테니까. 진짜 레벨업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설계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거야. 내가 왜 스토아 철학을 강조하는지 알아? 진짜 강한 남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 때문에 자신을 단련하거든.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적 동기라고 해.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혹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결국 그 주도권이 여전히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지. 하지만 진짜 레벨업을 한 남자는 달라. 운동을 하는 이유가 내 몸을 전사처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 세상을 넓히고 내 가족을 지킬 지혜를 갖기 위해서야. 여기에 그녀의 시선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흔히 겪는 오류가 있어.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지. 물론 경제적 자유는 중요해. 하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벌어들인 돈은 오히려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라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거든. 진짜 레벨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근원적인 자신감을 구축하는 과정이야.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정 상태지. 외부의 풍파가 몰아쳐도 내 마음의 호수는 잔잔함을 유지하는 것. 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비로소 여자들은 너를 전혀 다른 차원의 남자로 보게 돼. 생각해봐. 예전에 너는 그녀의 카톡 하나에 안절부절 못하던 소년이었지. 하지만 진짜 레벨업을 거친 너는 그녀가 어떤 유혹적인 행동을 해도 허허 웃으며 네 갈 길을 가는 어른이야. 이 격차는 단순히 돈이나 근육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정체성의 변화거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확고한 목적지,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너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존재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격상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남자의 레벨업이야. 많은 남자가 자기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를 혹사시키곤 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찬물 샤워를 하고 억지로 독서를 하지. 그런데 그게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혹은 그래야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거라면 오래 가지 못해. 진짜 레벨업은 네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해. 나는 내 평화를 깨뜨리는 그 어떤 무례함도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단 1초도 쓰지 않겠다. 이런 단단한 경계선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내 삶은 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야. 그녀가 너를 다시 보게 될 때 가장 소름 끼쳐 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 네가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가 아니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내 눈빛에서 더 이상 그녀를 갈구하는 갈증이 보이지 않을 때야. 그녀가 없어도 내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강력해졌다는 걸 눈빛 하나, 분위기 하나로 읽게 될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돼. 아, 내가 진짜 거대한 존재를 놓쳤구나. 하지만 그때 너는 이미 그녀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을 거야. 네 시선은 이미 그녀를 넘어 네가 정복해야 할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을 테니까. 자, 이제 네가 진짜로 레벨업을 시작하고 네 삶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을 때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 바로 과거의 유령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지. 어느 날 밤 갑자기 핸드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뜨거나 혹은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읽은 사람 목록 가장 아래에 그녀의 아이디가 보일 거야. 아니면 공통된 친구를 통해서 야, 걔가 요즘 네 소식 묻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지. 이때 많은 남자가 다시 흔들려.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가? 이제야 내 가치를 알아본 건가?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그녀가 지금 너를 찾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통제권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그녀는 네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안전한 항구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항구의 문이 닫혀 있고 그 안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네가 여전히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지.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슬그머니 안부를 묻고 의미심장한 글귀를 SNS에 올리는 거야. 이건 일종의 낚시야. 네가 아직도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보려고 던지는 미끼 같은 거지. 이때 스토아적 마인드를 장착한 남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대답은 간단해. 무관심이야. 많은 사람이 복수가 가장 큰 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진짜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건 거절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아예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평온한 무관심이야. 네가 그녀를 차단하거나 욕을 한다면 그녀는 오히려 안심할 거야. 아, 아직도 나 때문에 화가 나 있구나.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지. 하지만 네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내 삶에 오롯이 집중할 때 그녀는 비로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걸 잃었다는 공포를 느끼게 돼. 한국 남자들이 특히 약한 게 뭔 줄 알아? 바로 정이야. 예전에 좋았던 기억, 같이 먹었던 음식, 함께 갔던 장소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약해지곤 하지. 하지만 기억해. 그녀가 지금 다시 다가오는 건 네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지금의 네가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이야. 네가 예전처럼 다시 매달리고 구걸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너를 당연한 존재로 분류하고 멀어질 거야.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야.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고 존중은 경계선에서 나오거든. 나는 네가 그녀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밤늦게 자니? 라고 보내는 문자나 술 취해서 거는 전화는 네 성장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가 아니야. 그건 네가 쌓아올린 평화의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방해 작전일 뿐이지. 스토아 철학의 거장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 최고의 복수는 원수와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녀가 여전히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고 누군가의 반응을 갈구하며 살 때 너는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선 남자가 되어 있어야 해. 그녀가 너를 다시 보게 될 때 느껴야 하는 건 친근함이 아니라 경외감이어야 해. 아, 내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그녀라는 챕터를 완벽하게 끝내야 해. 그녀는 네 인생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야. 네 성장을 위해 잠시 등장했던 조연이었을 뿐이지. 이제 그 조연이 퇴장하고 나서 네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이야기는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을 거야.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마지막 대화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야.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어,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 이런 말들에 속지 마. 진짜 마무리는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네가 더 이상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소식에 가슴 뛰지 않으며 네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가장 완벽한 마무리지. 그녀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마. 그 문 뒤에는 이제 네가 지켜야 할 소중한 평화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네 사명에 집중해. 근육을 단련하고 지식을 쌓고 네 가치를 알아주는 진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 과거의 유령은 네가 앞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 너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너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질 거야. 그녀가 너를 잃은 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실수겠지만 네가 그녀를 떠난 건 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테니까. 무조건적인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진짜 대인배의 풍모라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참 많아.
나도 그랬거든. 예전에 사랑했던 사이니까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수많은 밤이 있으니까. 그녀가 뒤늦게나마 사과하고 돌아오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할 것 같았지. 그렇게 해야 내가 더 멋진 남자 같고 그릇이 큰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 아직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그 미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알아. 진짜 강하고 좋은 남자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넓은 마음은 그저 아픔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직도 생생해. 길지도 않았어. 요즘 잘 지내? 라는 아주 평범한 한마디였지. 그런데 그 짧은 문장 안에 수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더라.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내 심장은 잠깐 멈췄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나? 하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고 나도 모르게 그 한 문장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하고 있었지. 혹시 나를 아직 잊지 못한 걸까? 진짜 후회해서 용기를 낸 걸까? 하지만 나는 곧바로 한 박자 쉬고 냉정하게 생각했어. 그녀가 지금 그리워하는 건 진짜 지금의 나가 아니라 예전에 그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언제나 대기조처럼 기다려주던 그 만만했던 버전의 나라는 걸 말이야. 하지만 미안하게도 이제 그런 남자는 없어. 사라졌거든. 사랑은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느냐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누가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로 판단해야 하는 거지. 그걸 뼛속 깊이 깨달은 날, 나는 예전의 나를 기꺼이 보내줬어.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그녀 역시 나름의 아픔이 있었고 불안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는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삶의 가치와 레벨에 도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녀의 성도가 늦는 걸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거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어. 회복은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직선이 아니라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변하는 곡선이라는 거야.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네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 내가 직접 겪어봐서 알아. 하루하루 독서하고 땀 흘려 운동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기 시작하니까 예전보다 10배는 더 강해지고 명확해지더라고. 이건 단순히 근육이 생기고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야. 내 중심이 단단해지니까 누가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누가 멀어져야 할 사람인지가 안개 거치듯 선명하게 보이더라.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당황했겠지. 자기가 떠난 뒤에 내가 폐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빛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게 그녀에겐 가장 큰 타격이자 아픔이었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그녀가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예전처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낮은 문턱이 아니거든. 진짜 웃긴 건 그녀가 이제야 내가 줬던 그 사랑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는 거야. 그때는 귀찮게만 여겼던 그 무조건적인 믿음, 그 안정감, 그 헌신. 다른 남자들에게서 찾아보려 해도 안 되거든. 왜냐하면 그건 오직 나만이 줄 수 있었던 고유한 에너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사랑은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꽃인데 그녀는 이미 그 토대를 제 손으로 허물어버렸거든. 이제야 그 꽃의 향기가 그리워졌다고 해서 다시 심을 수는 없는 법이야. 나는 이제 내 진심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 나를 대충 다루지 않고 내가 주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나와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예전에 나는 그녀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라고 확신해.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그녀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 미안함도 사랑은 누군가를 끝없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도 나 자신을 놓지 않는 거야. 그녀는 이제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엔딩 크레딧과 함께 사라진 배우일 뿐이야. 나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감독인 이야기. 누군가의 선택을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과 내 곁에 둘 사람을 직접 선택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진짜 남자의 시작이야.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관계를 제대로 끝내려면 반드시 마지막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야. 서로 만나서 쌓인 오해를 풀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렇게 좋은 이별을 해야만 깔끔하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야 어른스럽고 성숙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 진짜 마무리는 꼭 그런 형식을 갖춰서 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오늘부터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는 그 고요한 찰나가 진짜 끝이더라.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굳이 그녀가 내 성장을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더 멋진 남자가 되었는지 굳이 그녀에게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어. 사실 그동안 내 무의식 속에는 완성된 내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야. 자, 봐봐. 나 이렇게 괜찮아졌어. 이제는 네가 무시하던 그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인정을 그녀에게서 받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진짜 성장은 그 인정조차 필요 없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더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녀는 이미 충분한 기회를 받았었어. 내가 아직 인내심이 남아있었을 때, 아직 너를 향한 희망이 있었을 때, 나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는지 기억나? 잠 못 이루는 밤, 끝도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속이고 배신했다는 자책감뿐이었어. 사랑이라는 근사한 이름 아래 나는 나를 너무 많이 버렸었지.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건 단순히 문이 닫혔다는 뜻이 아니야. 그 문은 이제 아예 벽이 됐어. 그녀는 아마 이걸 모르는 채로 다시 네 주변을 맴돌 거야.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더라도 공통된 친구를 통해 소식을 묻거나 SNS에 우리가 같이 들었던 노래를 올리거나 우연을 가장한 흔적들을 남기겠지. 그 모든 행동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 담겨 있어.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을까? 그때 그 남자는 아직도 문을 열어두고 나를 기다릴까? 하지만 이제 대답은 정해져 있어. 용서는 할 수 있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녀를 미워하는 에너지를 끄는 건 필요하니까. 하지만 접근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 그게 바로 내가 고통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경계선이야. 내가 수없이 노력할 때, 내 진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려 애쓸 때, 그녀는 그걸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잖아. 두 번째 기회? 그녀가 내 선을 처음 넘었을 때 이미 그 카드는 사용된 거야. 이제 내가 그녀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내가 차갑거나 냉정해서가 아니야. 이제 내 시간, 내 평온, 내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많은 남자가 착각해. 마지막으로 다정하게 이해해주는 게 성숙함이라고. 하지만 진짜 강한 마무리는 그녀의 존재나 공감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거절 속에 담긴 건 복수심이 아니라 지혜야.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 단단한 벽을 세우고 그걸 지켜내는 것. 그녀를 다시 받아준다고 해서 네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네 소중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네가 진짜 멋진 남자라는 걸 잊지 마. 이제 너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내 성장을 위한 값진 걸음이었을 뿐
이제는 추억조차 너를 붙잡지 못해. 너는 지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녀가 돌아오려 할 때 그곳은 이미 벽이 되어 있을 거야.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직 너 자신이고 내 스토리에 그녀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없어.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마지막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 그건 바로 끊임없이 감정이 요동치고 불안에 허덕이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산만함이었다는 거야. 진짜 사랑은 네 마음을 안정시키고 네 사명에 집중하게 만들거든. 그런데 이제 내 인생에 그런 산만함이 끼어들 틈은 없어. 나는 지금 나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거든. 단순히 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집중력을 되찾았어. 이게 얼마나 신성하고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그래서 만약 그녀가 다시 너에게 연결되려 한다면 그게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도 네가 치러온 그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기억해. 자문해봐. 그녀가 주는 일시적인 편안함이 네가 피땀 흘려 쌓아온 이 성장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대부분의 결론은 아니오일 거야. 설령 그녀가 변했다고 말해도 중요한 건 그녀가 아니라 너가 변했다는 사실이지. 진짜로 변한 남자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과거의 사람에게서 명확한 미래를 찾으려 하지 않아.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너를 존중했다면 네가 가장 약하고 힘들었을 때 네 가치를 알아봤어야지. 친절함은 누구나 베풀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녀는 네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겠지만 너는 인정받기를 구걸하던 예전의 너를 뛰어넘어 버렸어. 그게 진짜 남자의 힘이야. 이제 너는 과거의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지 않아. 너는 반복되는 실수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원하니까. 그 존중은 바로 지금 네가 내리는 결정에서부터 시작돼. 1년 뒤, 5년 뒤에 네가 오늘의 너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 세상은 네 가치를 그녀의 관심이나 메시지 개수로 측정하라고 유혹하겠지만 네 진짜 가치는 네 기준이 깨졌을 때 그곳을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는 용기에 달려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퍼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례함을 참지 않느냐가 너라는 남자를 정의하는 가장 큰 잣대라는 걸 잊지 마.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잠시뿐이야.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걸 거부하는 그 결단이 진짜 사랑, 상호 존중과 뿌리 내린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니까. 우리는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웠지 다스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모두의 바위가 되라고 말하면서 정작 네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는 차갑게 외면했지. 깊게 사랑했다는 이유로 소모품 취급받고 버려졌을 때 누구도 네게 치유의 매뉴얼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스토아식 관계 청사진을 만든 거야. 이건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책이 아니야. 네 가치를 되찾고 네 기준을 다시 쓰고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관계에 굽히지 않는 남자로 우뚝 서게 도와줄 실전 가이드야. 이별의 아픔 속에 있든 재건을 꿈꾸든 아니면 그녀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수준으로 레벨업하고 싶든 이 청사진이 네 인생의 답이 되어줄 거야. 더 이상 추측하지 마. 어둠 속을 헤매며 네 소중한 에너지를 너를 옵션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 이제는 참지 말고 제자리에 머물지도 말고 시간 낭비를 끝내자. 지금부터 네 관계와 자존감 그리고 네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댓글에 청사진 혹은 설계도라고 남겨줘. 변화를 선택한 너희에게 가장 먼저 이 지침서를 받아볼 수 있게 해줄게. 오늘 이 이야기가 내 마음을 울렸다면 더 강력한 진실과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이 말이 간절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
너는 충분히 귀하고 너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자격이 있어. 이제 너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차례야.